평안북도 정주가 고향이었기 때문에 해방 후 만주에서 돌아와서 자기 고향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백석의 그 해방전 이력을 보면 그가 뭐 사회주의에 가담했다거나 그것을 찬양하는 글을 썼다거나 이런 기록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땅에 머물렀다는 이유만으로 뭐 1987년까지는 백석의 시를 접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먼저 백석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이력부터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석의 본명은 백기행이고요. 1912년에 평안북도 정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올해가 2011년이니까 내년이면 탄생 100주년이 되겠죠. 아마 내년에는 훨씬 더 백석이라는 이름을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백석은 공부를 좀 꽤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주에 있는 오산학교라는 데를 졸업하고 그 오산학교는 김소월이 다닌 학교였습니다. 오산학교를 졸업하고 조선일보의 장학생으로 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아오야마 학원이라는 곳에서 영문학을 공부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돌아오자마자 조선일보에 취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잡지 편집 일을 하기도 했고요. 1936년에는 함흥에 있는 그 영생여고보라는 곳에서 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백석은 기자와 교사를 두루 거친 셈입니다. 뭐 요즘도 이 기자와 교사라는 직업은 뭐 꽤 괜찮은 직업이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 있어요? 꽤 괜찮은 직업인데요. 그 당시에는 더 그랬습니다. 지식인, 소위 배운 사람이 할 만한 직업 중에서 기자와 교사는 최고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백석은 그 요즘 말로 하면 당대의 뭐 그 완소남, 뭐 엄친아, 뭐 이런 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백석이 이제 1936년에 영생고보에서 교사 생활을 했는데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백석이 처음 학교에 등장하던 날을 회고한 글이 있습니다. 모발은 모두 뒤로 넘어가도록 빗어올린 올백형에다 유난히 광택이 나는 가죽 구두는 유행의 첨단을 망라한 세련된 멋쟁이의 모습이었다. 함께 내려다보던 4학년 을조의 동급생들은 창틀에 매달려 일제히 우우하는 함성을 그 모던 보이에게 보냈던 것이다. 그러니까 백석이 처음 학교에 오는 날 어찌나 멋있었던지 그 남학생들이 창틀에 매달려서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신기한 것은 뭐 여러분 주위에도 잘생긴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신기한 건 그런 사람일수록 연애를 잘 못하거나 순정파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백석도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얼굴은 굉장히 잘생겼는데 의외로 연애에서는 순정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석의 행적 중에서 뭐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뭐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게 백석의 연애담입니다. 연애담. 특히 이제 그 자야 여사와의 그 연애담이 유명한데요. 자야 여사는 고급 요정, 그 대원각의 주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요정을 운영하다가 무소유를 입고 너무 감명을 받아서 그 자신의 그 대원각 땅과 건물을 절로 건립하라고 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터에 건립된 것이 길상사라는 절이고 그 주지가 법정 스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야 여사와의 사랑도 그렇게 순탄치는 못했습니다. 백석이 함흥에서 이렇게 자야 여사와 이렇게 연애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집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너 결혼해라. 그래가지고 혼례를 치렀습니다. 자야가 아닌 다른 여자하고. 근데 백석은 별로 내키지가 않아서 뭐 거의 파혼하다시피 하고 다시 함흥의 자야에게 돌아갑니다. 근데 그것을 본 자야는 자기가 이제 기생이었기 때문에 신분이 백석에게 너무 부담을 준다고 생각하고 부모님들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백석을 함흥에 남겨두고 서울로 혼자 떠납니다. 뭐 사랑은 했지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이제 홀로 서울에 돌아온 거죠. 그런데 이제 백석도 뭐 이렇게 헤어진 게 아니라 1938년에 그 교사를 사임하고 서울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백석 그 자야를 찾아갑니다. 자야를 찾아가서 청진동 집에서 동거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동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집에서 결혼을 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그 결혼을 또 혼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다시 자야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본 자야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자야는 다시 또 백석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은데 뭐 이루어지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백석이 얼마나 많이 절망을 했겠습니까?
그 백석 시에 보면 그 현실을 부정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아마도 그것은 이 백석의 실패한 연애와도 어느 정도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사랑이 실패했을 때 백석의 그 내면을 엿볼 수 있는 작품으로 유명한 그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시를 박현선 아나운서께서 좀 낭송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이 시가 요즘 안 쓰는 말들이 많습니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말들이 많아서 제가 좀 요즘 이해할 수 있는 말들로 좀 고쳤다는 것을 감안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오는 깊은 산골로가 마가리에 살자. 눈은 푹푹 나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곤히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눈은 푹푹 나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을 것이다. 네, 이 시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백석 씨의 대표작 중에 하나고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시입니다. 이 시에 보면 나타샤라는 이름이 나오죠. 나타샤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러시아? 우리나라 가수들 이름 중에도 나타샤라는 이름이 있지 않나요? 그 친구는 왜 이름을 나타샤라고 지었을까요? 나리샤? 아, 나리샤군요. 어쨌든 그 나타샤는 굉장히 이국적인 이름이죠. 우리나라 사람 이름이 아닌 건 확실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시를 읽고 있으면 이 나타샤라는 이름 때문에 굉장히 이국적인 느낌이 들고 이국적인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의 사랑은 잘 안 되잖아요. 물론 열심히 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나타샤라는 이름이 굉장히 이국적인 느낌이 들고 뭔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사랑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래 사랑이 잘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배가시킵니다. 좀 약간 절망적인 느낌이 드는 거죠. 물론 이 시의 모든 구절들이 아름답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런 구절 중에 하나는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눈이 푹푹 내린다 이런 구절입니다. 여러분들도 흔히 연애편지 같은 걸 많이 써보셨겠지만 아마 그 보통 사람이 그런 연애편지를 썼으면 이렇게 썼을 겁니다. 눈이 푹푹 내릴 만큼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썼을 텐데 백석은 그렇게 쓰지 않고 너를 사랑해서 눈이 푹푹 나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너로 인해서 너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이 우주가 존재한다 이런 말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만약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듣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황홀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의 구절은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라는 구절입니다. 안도현 시인은 이 시를 자신을 전율시킨 시로 꼽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인은 백석 이전에도 없었고 백석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시인이 드물다는 거죠. 백석은 그 해방 후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와서야 겨우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북한에서 만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한번 결혼을 했다가 다시 그 이혼을 하고 또 재혼을 합니다. 좀 여자 관계가 복잡하긴 하죠. 4년은 3남 2녀를 두었다고 하고요. 2001년에는 그 백석이 찍은 가족 사진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사진인데요. 안 볼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죠? 젊었을 때 백석에 비하면 조금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방금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는 시를 감상하셨는데요. 이 시는 그래도 좀 백석의 시 중에서 잘 읽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하기도 한데요. 근데 백석의 시가 다 그렇게 잘 읽히는 것은 아닙니다. 백석이 1936년에 1월에 자신의 그 최초의 시집인 사슴을 발간을 합니다. 이 시집은 굉장히 좀 호화롭게 꾸며졌고요.
그 당시 돈으로는 굉장히 비싼 가격에